지금은 염훈섭을 밝힌다 이 대목에서 이제 지금 근본 무명 훈섭을 해서 무명에 의지해서 업식 훈섭이 일어나고 업식 훈섭을 의지해서 전식 현식 훈섭이 일어나고 전식 현식을 통해서 비로소 현상 경계가 망경계가 도출이 되고 그 망경계를 도출됨으로써 각가지의 여러 가지 종종 경계를 망령들이 취하게 되고 거기서 또 망령들이 경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무시망상, 비롯함이 없는 망상을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육식 칠식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경계 훈섭을 밝힌다. 차 망경계 훈섭의는 적유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정장염 훈섭이요. 이자는 정장치 훈섭이라. 망경계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망경계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됩니까? 현식이 항상 인이 됩니다. 그죠? 현식이 항상 인이 되고, 자, 망경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바깥의 경계, 현상 경계를 망경계라고 합니다. 그죠? 망경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업상, 전상, 현상에서 망경계가 돋아버렸습니다. 돋아버리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유출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망경계가 돋자마자 어떻게 되냐. 정장염 훈섭이라 안으로 법집 분별림이 자꾸 일어나서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는 조그만한데 근데 정장치 훈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망경계를 잡으려고 하면은 치착할수록 또 훈섭이 치착이 점점 정장하는 훈섭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미시한 망심 훈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망심 훈섭은 두 가지가 또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망심 훈섭을 밝히다. 망시 훈섭의 유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없이 근본 훈섭이니 능수하라 한가 백지불가 일체보살이 생멸고요. 이자는 정장 분별 사시 훈섭이니 능수범부가 어케고곤이라. 망시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염훈섭 하고 있습니까? 정훈섭 하고 있습니까? 염훈섭 하고 있습니다. 망심훈섭의 두 가지가 뜻이 하나는 업식 근본 훈섭인데 이거는 팔식 미세한 것도 훈섭을 한다. 아까 우리 저기 뭐라고 배웠습니까? 불상응념 뭐 이와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 앞전에 우리가 배울 때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생사를 따질 때 두 가지로 따진다. 하나는 변역생사요. 하나는 분단생사라고 했습니다. 생사를 돌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생사를 도우는 것을 변역생사라고 얘기했고 변할 변자 바뀔 역자. 업에 매달려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거기에 업보를 치러야 되는 걸 갖다가 뭐라 했습니까? 한계 분자 분단 끊어질 단자, 분단 생사라고 이렇게 배운 바가 있죠. 똑같이 생각을 쓰더라도, 망심을 쓰더라도, 없이 근본 훈섭에 대해가 있는 것은 조금 시원한 사람들 누구죠? 아라한, 벽지불가, 일체보살이, 부처님처럼 완전히 이고덕락하지는 못했으니까, 생멸의, 불생불멸의 이치까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생멸의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일반 중생들, 범부 중생들이 겪는 거는 오직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경계에 끄달려가 죽을 똥 살똥 할 자니까 폭발을 합니다. 폭발, 정장하니까 분별 사식이 폭발하는 훈섭이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추번내에 매달려가 있는 범부가 업에 매여서 괴로움을 받는 까닭에 뭐라고 합니까? 망심 훈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명훈섭을 밝힌다. 무명훈섭의 유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근본훈섭이니 능성치 업식의고요 이자는 속이 견해훈섭이니 능성치 분별사식의고니라. 무명훈섭이란 것은 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그 근본 훈섭인데 이것은 능히 업식을 성취한다. 업식이 생겨지면 뭐가 생겨집니까? 전식, 현식, 지식, 상식 이렇게 밑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업을 지을 수 있는 근원적인 업식을 성취하는 근본 무명의 침탈, 무명 훈섭이 업식을 성취하는 그 근본 무명의 근본 업식의 근원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게 그 성취의 뜻이 그 두 번째는 견해를 일으키는 바 훈섭이다. 아주 자기의 견해에 도취돼 가지고 바깥으로 파생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별 사식을 성취하는 뜻인 까닭이다. 분별 사식은 저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중에 어디입니까? 상속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는 생기식이라고도 하고 분리식이라고도 하고 분별 사식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래서 염훈섭은 끝났습니다. 정훈섭을 밝힌다. 정훈섭은 뭐죠? 청정하게 되는 훈섭이니까 진여로 해기하는 훈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혼탁하게 된 것은 염훈섭이고 비가 그치고 난 뒤에 강물이 점차 혼탁한 물건이 깔아앉아서 맑아지는 것을 정훈섭이라고 비유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어릴 때는 고무줄이 탁 끊어지면은 또를 말려가지고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 생각이 잡념이 딱 끊어져가지고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그 상속상에서 딱 끊어서 무명 쪽으로 갖다 붙어버리면은 그 업을 짓는 쪽으로 갖다 붙어버리면은 염훈섭이고 위로 진여 쪽으로 갖다 붙으면은 정훈섭인데 그 중간에 경계점이 망심훈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훈섭은 어떻게 해야 정훈섭회를 할 수가 있느냐. 운하훈섭하야 기정법 부당고 소위 이유진여법고로 능훈섭 문명이요 이훈섭인연여고로 정령망심으로 염생사고 하고 낙구열반하니라. 어떻게 훈섭하여 청정한 법이 끊어지지 아니하는가? 이른바 절대 소위 이른바 이유진여법고로 진여법이 있는 까닭으로 이고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인 까닭으로 이렇게 이제 간용 억구입니다. 유진여법 우리 이무소득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하듯이 여기 진여법이 있는 까닭으로 진여법이 있기 때문에 이 진여법이 능히 뭘 훈섭합니까? 무명을 훈섭시키고 이 훈섭하는 인연력이 또 인연의 힘이 있는 까닭으로 곧 허망한 마음으로 하여금 이 중생이 이제 마음 잘못 먹게 되면 이제 부처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염생사고 생멸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낙구열반이라 열반 구하기를 좋아하게 된다. 낙구가 요구로 이렇게 했네요. 제가 요구, 좋아할 요자, 요구, 열반하니라. 이 차 망심이 유염구인 영고로 저 훈섭 진여하고 자신 기성하야 고까지 하겠습니다. 이 망심이 허망한 마음이 생사를 싫어하고 염구 인연고로 염구, 염자는 뭐죠? 염생사요. 구자는 구열반이라, 요구열반이라.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인연이 있는 까닭으로 적 훈섭 진여하고 진여를 훈섭하고 자신 기성하여 자기의 자성청정을 믿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절에서는 수행하는 계위를 신, 해, 행, 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까지가 신입니다. 십신을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일단 믿어야 되죠. 자기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심망동이라. 지심망동이라 무전경계하며 수원리법하니라. 무전경계하여 수원리법하니라. 안다 했지. 뭘 압니까? 마음이 망령되이 흔들렸다. 왜 마음이 망령되이 흔들렸습니까? 무명의 훈습이 대물해서 근본 업식에 훈습이 돼서 침탈돼서 생각이 뒤집혀서 전식이 일어나서 능소가 갈라지면서 바로 현식이 돋아나면서 망경계가 돋아나니까 그 망경계를 깨잡아서 일심의 바다가 흔들리면서 칠식의 파도가 출렁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해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천하고 하니까 있다 없다? 무전경계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일체 경계가 없다. 아 무아니비슬신이 무 색성향 미촉법 무무명 영무무명 진내진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 고짐 멸도까지도 없다. 부처님 사성제까지 다 설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 도대체 뭐냐? 무정경계라. 앞에 경계가 없는 줄 알아서 수 원리법하니라. 멀리 여의는 법을 수 닦는다. 수 원리법을 한다. 여기까지를 삼현이라고 합니다. 삼현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 밑에 제가 주는 또 다 낱낱이 달아놨습니다. 이 여실지 무전경계고로 여실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실이 알아야 상속상이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견도라 하고 한이지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삼현 그 중간에 사실은 수원리법 하는 상태가 가행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무정경계를 차리는 상태가 자량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량이 가행이 견도위 그다음에 수도위 마지막에 구경위가 있겠죠. 종종 방편으로 이거는 이제 수행하자면은 각가지 방편이 있어야 됩니다. 각가지 방편으로 요거는 2지부터 10지까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10지보살, 10지위입니다. 10지위. 그 10지가 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실지 무전경계로. 여실이 아는 거하고 그냥 대충 아는 거하고 완전히 퍼펙트하고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제일 처음에 이제 말할 줄은 모르다가 야 이렇게 이제 대충 뭐 그 정도 아는 거가 이제 신심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는 이제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면 이제 요 정도까지 오는 거죠. 기수순행하야 불치불념하며 내지 구원 훈섭력고로 여기서 수순행을 일으켰어 이런 말은 불료이타라 남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옆에 써놓으시죠. 말미암을 유자 달을 타자 유타 자기에게 자기를 말미암는 것을 유자 자유라고 한다고 하면은 남을 말미암는 것을 유타라고 합니다. 자리 이타처럼 자유 유타라고 합니다. 유타는 내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지 않고 수순행을 일으켜서 수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구절을 익숙한 구절을 빌려오면 이런 게 수순행입니다. 부주색 보시 색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하는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그래서 관삼륜청정이다. 주는 사람도 주는 물건도 받는 사람도 본래부터 없는 것이다. 수순행이 돼.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귀신론은 수순행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저 뒤에 바람일을 행할 때도 전부 수순행을 언급합니다. 무집착의 세계. 수순행을 언급해야
나중에 득입할 수 있다. 자기의 본심에 정득하고 정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수순행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수순행을 완성하면은 부처라고 하죠. 수순행을 일으키면은 불치불념이라. 바깥으로 잡으려고도 안쪽에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치착하지도 아니하며 생각하지도 아니한다. 내지는 구원훈섭력으로 오랜 훈섭력에 이르는 까닭으로 서장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래 하면은 구구섭사의 자연적중어이라. 오래오래 하면은 무명이 없어진다. 무명이 정멸하나니. 무명이 멸하면은 그것부터 무명멸고로 거기부터 드디어 열반을 정득합니다. 무명이 원인 제공자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가다피가 죽어버리고 나면 이제 거의 정권 끝난 거예요. 이 무명멸고로 심무육이라. 무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더 이상 일어나는 바가 없다. 일어나는 바가 없으면은 불생이면은 당연히 불멸이로구나. 예. 심무육이요 이 무기고로 경계순멸하며 아까 했죠. 마음이 무명이 처음에 일어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경계의 현식도 따라서 멸해버리고 없고 현식이 모든 육칠식의 원인 제공자인데 그것도 따라서 없어지면 그 밑에 것도 역시 또 모든 인연들이 다 사라지겠죠. 현상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다 사라지죠. 그래서 무명이 끝나면 다 끝난다 해서 일단의 일체단이다. 한번 물뜨면 전체가 물들고 하나가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 하나가 통하면 100가지가 다 통한다. 일통이 100통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무기고로 경계수멸하며 이 인연군멸고로 심상이 개진하나니.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무류성 공덕을 갖추고 있는 심상이 아니라 여기서 육칠식으로 야기돼 가지고 무명으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마음, 생각 모양들이라고 모든 것이 다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원리 전도 몽상 해버리고 나니까 심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마음에 장애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심상들을 모두 다 멀리 던져버리고 개진하고 나니까 뭐죠? 명덕 열반이다. 이것을 열반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름한다. 성 자연업이다. 이래서 자연업을 이루게 됐다. 일체 종지를 이루어서 사사건건에 대해서 막힘이 없는 무불통지가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훈섭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끝내놓고 나서 정훈섭에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은, 그죠? 정훈섭은 아까 몇 가지가 있었죠? 망심훈섭과 진여훈섭이 있었습니다. 염훈섭에는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이 있었고, 정훈섭에서는 망심훈섭과 진여훈섭이 있는데, 이 망심훈섭은 중생이 마음 잘못 묵어가지고 신심 일으킨 대목, 마음 잘못 못해야 맞지. 중생은 절대 신심을 잘 못 내거든. 중생답게 살아야 되는데 중생이 부처되려면 그 마음 잘못 묵은 게. 그래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그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 써놨다 결국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 게. 망심훈섭의 유이종하니 운하위요. 망심훈섭에는 두 가지 뜻이 지니 무엇이 두 가지냐. 이거는 정훈섭의 망심훈섭입니다. 예. 이제 분별 사식 훈섭 뒤에는 의훈섭. 분별 사식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요래저래 이제 판단해가지고 하는 경계를 할 것 같으면 의훈섭은 조금 마음에 깊이 있는 데까지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는 분별 사식 훈섭이니 어제 범부와 이성인의 염생사고하고 수력 소능하야 이점치향 무상도고요. 첫째는 분별 사식 훈섭이니 모든 범부와 이성인들이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힘에 능한 바를 따름에 의지하여 점차로 무상도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 나아가는 까닭이다. 그걸 어쩌겠어요. 금그릇이 없고 은그릇이 없으면 녹그릇에라도 열심히 닦아야지. 예. 그렇지만 저 점차 이제 또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이자는 훈섭이니 위제보살이 발심용맹하야 속치열방곤이라. 둘째는 훈섭이니 말하자면은 모든 보살이 발심하고 용맹하여 속히 열반에 나아가는 까닭이다. 그런 정도 되면은 망심훈섭이라도 뭘 할까요? 비가 높날같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차 안에 앉아 있으면 차창에, 유리창에 빗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들어올 것 같은데 옷이 하나도 안 젖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비가 오는 거는 보지만은 비에 젖지는 않아죠. 하나의 마치 과일에 그냥 얇은 막처럼 껍데기처럼, 껍데기가 소중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껍데기 뺏겨지면 과일 썩어버리거든요. 붙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그리고 열매도 보면 처음에 전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호박꽃은 노랗기 때문에 호박 속도 노랗고, 박꽃은 희기 때문에 박 속도 희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맞습니다. 복숭아꽃은 핑크빛이기 때문에 다 익으면 백도도 안에도 뻘떡거리 하고, 항도는 꽃이 노릇끼리 하게 하는 게 좀 묻어 있으니까 노릇끼리 하고, 큰 꽃에는 큰 열매가 열리고 작은 꽃에는 작은 열매가 열리죠. 매실이 째면하니까 지가 아무리 커봤자 호박만큼 매실이 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드라운 꽃은 이렇게 만져보면 열매 속도 보드랍고, 거친 거는 만져보면 열매 속도 거칠게 되어 있어요. 석류꽃은 색깔이 주홍이니까 익는 것도 그렇게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배는 흰 꽃이 피니까 속이 어떻게 했어요? 붉어질 리가 없고 뱃속도 하얗게 될 수밖에 없어요. 꽃이나 제가 열매나 열매 껍데기나 나무 껍데기나 이파리까지 만져봤을 때 전부 똑같은 것이야. 뿌리까지도 똑같아요. 소나무도 뿌리 켜놓고 나면 뿌리나 줄기나 솔잎이나 솔방울이나 똑같아요. 송화까지도 똑같이 생겼어요. 안 보셨어요? 그 생멸의 인연에 따라서 조금의 꽃과 열매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과가 하나 열리면 그 꽃이 저 열매구나 이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인연 생멸을 살피는 힘이 조금 생겨지면은 내가 요 짓을 했기 때문에 요 값을 받겠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감자꽃이 딱 피면, 자주 감자 피면은 캐면은 땅속에 여지없이 감자 색깔도 자주색이요. 흰꽃 피는 감자는 여지없이 흰 감자가 밑에 달려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요즘처럼 이래가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드는 시절에 붉게 지는 벚꽃을, 사쿠라꽃을 이렇게 보면은 저거는 꽃받침 나중에 자줏빛이겠구나. 고동색 빛이, 붉은 빛이겠구나. 요즘 벚꽃나무가 지면서 나무가 푸른 새끼가 있고 조금 노릇끼리하게 지면, 저 벚꽃나무는 내년에 파란색 꽃받침을 달고 하얀 꽃이 피겠구나. 이게 이제 다 짐작이 가잖아요. 나무 빛깔만 봐도 싹 느낌 와요. 은행나무는 봄에 사기 돋아날 때 이미 색깔이 어떻겠어요? 노란기가 보이거든. 개나리도 피기 전에 줄기부터 노랗거든요. 이게 귀신놈 보면 그런 게 다 보여요. 투명하게 보여요, 그냥. 저 사람이 와서 거짓말 한마디 할 때 딱 했다. 어떻게 살아왔구나. 그냥 전생이 확 보여버려요. 인상 한번 찌그리면 그것도 보이고. 의훈섭, 분별사식훈섭.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진여훈섭. 진여훈섭은 저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나눠놓겠지만은 자체상, 그러니까 체상훈섭 있고 체상, 하나 뭐죠? 용, 그죠? 용훈섭은 항상 따로 이렇게 제쳐 놓습니다. 저 뒤에 이제 가서 또 다른 해석할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진여훈섭의 유이종아니 유나위요. 일자는 자체상훈섭이요 이자는 용훈섭이라. 진여훈섭의 두 가지 뜻이시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자체상훈섭이며 둘째는 용훈섭이다. 자체상훈섭을 밝힌다. 자체상 훈섭자는 종무시세대로 구무루법하고 비유부사의업하야 자경계에 지성하니라. 자체상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롯함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무루법을 갖추었다. 이것을 우리가 저 앞부분에 처음 부분 할 부분에 거기부터 나왔습니다. 그 자체 상이라고 하는 건 상하사 무루성 공덕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